10살 무렵 미래의 직업을 점치는 돌잡이에서 난 엉뚱하게도 꼬마 신부를 골랐어. 엄마는 그걸 믿지 않으셨지. 날 다시 출발선에 데려다 놓고 당신의 절친한 친구 딸을 멀리하게 하려고 애쓰셨어. 그런데 통통한 갓난아기가 기어와서 내 얼굴을 잡고 주무르는 거야. 두 엄마는 서로 엉겨붙는 아이들을 보고 어릴 때 약혼시켜서 내 세뱃돈이나 뜯어내기로 했대. 그 소꿉친구는 자기가 내 미래의 아내고 내 돈은 곧 자기 돈이라고 떠벌렸지. 결국 내 저금통은 텅 비게 되었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그녀와 가족은 해외로 이민을 갔고 그 인연 결혼은 끝이 났지. 오늘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반 친구 유우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 우리 반에 전학생이 온대. 그것도 외국에서. 난 무심하게 하고 대답했어. 외국인 처음 봐. 뭘 그리 놀라. 그렇게 말하고 엎드려 잠이 들었지? 어느덧 오후 내가 교실 문턱을 넘자 유우가 또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 드디어 왔어. 내가 아침에 말했던 전학생 말이야. 걔 학교에 왔어. 지금 교무실에 있대. 옆반 반장이 숙제 고치러 갔다가 걔 너무 예뻐서 욕심이 났는지 교무실에서 몰래 폰으로 사진 찍다가 교감쌤한테 딱 걸렸대. 폰 압수당하고 지금 엄청 혼나고 있대. 난 혀를 찼어. 아니, 교무실에서 폰을 꺼낼 정도면 대체 얼마나 예쁜 거야? 유우는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 그냥 비현실적으로 예뻐. 아까 반장 폰 빌려서 사진 봤는데 너도 볼래? 내가 다시 빌려다 줄게. 난 고개를 저었어. 됐어. 어차피 전학생인데 곧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첫 시간은 국어였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시험 채점 중이라 담임쌤인 고여사도 참여하셨대. 그래서 자습 시간으로 바뀌었고 반장인 나는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들을 도와 시험 점수를 기입하게 됐어. 애들은 경쟁적으로 전학생 꼼꼼히 관찰해. 외모 묘사 천자 이상 써야 한다. 잘해봐, 반장. 반장. 내 점수도 좀 봐줘 하고 신신당부했지? 난 고개를 끄덕이며 펜과 노트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어. 교무실은 온통 혼돈 상태였어. 선생님들과 반장들이 뒤섞여 점수를 기입하고 시험지를 정리하고 있었지. 나는 익숙한 반장들의 얼굴을 쭉 훑어봤지만 낯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비현실적으로 예쁘다는 여학생도 없었고. 역시 난 전학생과 인연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시험지 정리와 점수 기입 대열에 합류했지. 점수 기입은 선생님들이 하고 반장들은 주로 채점이 끝난 시험지 더미에서 자기 반 시험지를 찾는 일을 맡았어. 몇몇 익숙한 이름이 보이자 몰래 종이를 꺼내 점수를 적어놨지. 아쉽게도 난 하루 종일 뒤졌지만 내 시험지는 찾을 수 없었어. 대신 우리 반 애들 시험지를 10개나 찾았는데 점수가 다 엉망진창인 거야. 어쩐지 고여사가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 그때 두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 이번에 외국에서 온 애, 외국어 점수가 엄청 높대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성적표 봤는데 다른 과목도 다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고여사가 어떻게 걔를 우리 학교로 데려왔대? 나는 그들이 전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약간 놀랐어. 그렇게 공부를 잘해? 예쁘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엄친딸이었네.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며 수근거렸어. 대박. 우리 학교에 전설적인 인물이 오다니? 이 제3학년 교실 창문에 매일 남자애들이 줄 서서 염탐하겠네. 그중 아는 반장이 내 팔꿈치를 툭 쳤어. 내가 돈 버는 비법 하나 알려줄까? 내 반 교실 창문 잠그고 커튼 쳐. 전학생 보려는 애들한테 1분에 5,000원씩 받는 거야? 대박 날걸? 다른 남학생이 듣더니 어눌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어. 걔 얼굴이 겨우 5,000원밖에 안 한다고? 10,000원이면 1분 보게 해주고 100만 원이면 한 번 만지게 해줘도 난 콜드나는 감탄했어.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저러는 거야? 남학생은 넋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어. 진짜 걔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비현실적으로 예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뻐. 내가 뭔가 말하려는데 종이 쳤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을 뺏고 싶지 않으셨는지 박수를 치며 자, 이제 들어가 봐, 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서둘러 노트를 들고 교실로 돌아가 애들에게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하려 했어. 3층 계단에 도착하자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 대부분 남학생이었지. 전학생이 교실에 왔나 보네. 사방을 둘러봤지만 금발 벽 안의 외국인은 보이지 않았어. 나는 어리둥절하며 교실로 들어갔어. 수많은 시선이 내게 쏟아졌지. 쉬는 시간이라 교실은 시끌벅적했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신나서 물어봤어. 야, 우리 반 분위기 어때? 밖이 온통 사람들이라 난 사실대로 말하기 껄끄러워서 헛기침을 하고 시험 점수가 적힌 노트를 꺼내 애들에게 돌려봤어. 내 자리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창가 옆자리였어. 내가 들어가 보니 유우는 사라지고 대신 푸른색 A라인 스커트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 모자챙이 얼굴을 가려서 윤곽만 보였는데 턱선이 예쁘고 피부가 뽀얗더라. 여학생은 시험지를 들고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마치 학부모 상담에 온 것 같았어. 나는 유우가 학부모 상담에 불려간 줄 알고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어. 잠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는데 교실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어. 숭배하는 눈빛으로.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 그때 내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었어. 들어갈 거야? 나는 이 여학생의 얼굴을 보고서야 유우가 왜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지 깨달았어. 전학생. 그런데 전학생은 금발 벽 안의 외국인이 아니었잖아.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해버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재빨리 화제를 바꾸기 위해 옆 친구에게 물었어. 우리 반 자리 바꿨어.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유우가 쏜살같이 일어나 대답했어. 반장, 내 자리는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자리에 앉아버렸어. 나만 남겨두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 전학생은 뭔가 알아차린 듯 조용히 의자와 몸을 옆으로 옮겨 내가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줬어.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어. 제 짝꿍은 반장이에요. 제 짝꿍은이라는 내 글자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았어. 맙서사. 제 짝꿍은이라는 내 글자를 듣는 순간 나는 고여사가 전학생을 반장 옆자리에 앉힌 이유를 알 것 같았어. 분명 전학생은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말하는 게 조금 느린 걸 거야. 나는 우 고마워 하고 대답하고 그녀가 비켜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 마침 종이 쳤고 창문에 매달려 염탐하던 남학생들은 아쉬운 듯 자리를 떠났어. 교실 안도 조용해지고 애들은 책을 꺼내 공부할 준비를 했지. 순식간에 교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 그때 전학생이 조용히 숫자를 읽었어. 64주. 나는 그녀가 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시선을 따라 그녀가 보고 있는 시험지로 향했어. 영어 시험. 64점. 나는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시험지를 끌어당겨 끔찍한 평가가 적힌 것을 보며 투덜거렸어. 그러고는 점수 옆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지. 강무진. 내 시험지잖아. 슬퍼할 틈도 없이 유우가 자기 점수는 내 점수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 그럼 32점도 안 된다는 거잖아? 전학생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나를 흘끗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점수 때문에 정신이 팔려 공부에 집중했지. 마침 영어 시간이라 영어 선생님이 독해 지문을 강의하고 있었어. 유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지문을 반쯤 읽었을 때 갑자기 멈춰 서서 나를 보며 말했어.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고 들었는데 이 지문을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애들은 드디어 합법적으로 이쪽을 쳐다볼 수 있게 됐어. 나도 전학생을 쳐다봤는데 그녀의 책상에는 새 영어 교과서 한 권만 펼쳐져 있었어. 힐끗 보니 서문 페이지였지?
나는 내 시험지를 두 책상 사이에 밀어 넣었어. 전학생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아까처럼 차가운 눈빛은 아니었어. 그녀의 눈동자는 창밖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 마치 투명한 수정 같았어. 잠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녀의 미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지. 그때서야 전학생이 언제부터 모자를 벗었는지 알게 됐어. 심지어 그녀의 머리카락조차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 전학생은 시험지를 두 책상 사이에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독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번역했어. 영어 선생님은 번역을 듣고 나서 박수를 쳤어. 분명 새 학생이 마음에 드셨겠지? 반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 분명 새 학생의 미모가 마음에 들었겠지? 수업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종이 쳤어. 내 시험지는 여전히 두 책상 사이에 놓여 있었고 전학생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 그녀가 시험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나를 몇 번 몰래 훔쳐봤다는 걸 눈치챘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미모에 눈이 멀어서 헛생각을 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굣길에 펜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맨 뒷자리를 지나가는데 유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교실 문을 나서자 유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나를 조용한 구석으로 끌고 갔어. 내가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막을 새도 없이 나는 재빨리 말을 잘랐어. 나 전학생 만났어. 과연 유우는 즉시 굳어버렸어. 나는 유우에게 아침에 전학생과 우연히 마주친 이야기를 해줬어. 유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무슨 인연이야? 너무 우연이다. 강무진, 너 완전 도화살 꼈네. 예쁜 애랑 짝꿍된 것도 모자라서 별일이 다 일어나네. 나는 머리를 극적였어. 예쁘긴 예쁜데 너무 피곤해. 넌 모르는 거야? 행복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나는 그를 쏘아봤어. 닥쳐. 우리는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어. 교실에 들어가 보니 내 자리가 또 포위당해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전학생이 포위당해 있었지. 내 시험지 위에 검은색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QR코드가 떠 있었어. 그녀 옆에 서 있는 다른 반 남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QR코드를 스캔하고 있었어. 친구 추가하려고. 멀리 있어서 스캔하지 못하는 남학생들을 위해 전학생은 친절하게 스마트폰을 들어서 스캔하게 해줬지. 유우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며 내 귓가에 속삭였어. 외국은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전학생은 왠지 차가워 보이는데 저렇게 적극적이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유우는 잠시 구경하더니 내 어깨를 툭 쳤어. 내 말이 맞아? 예쁘긴 예쁜데 진짜 피곤하다. 역시 미모와 충성심은 양립할 수 없는 건가. 종이 쳤고 남학생들은 아쉬운 듯 자리를 떠났어. 나는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갔어. 전학생은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치웠고 나도 마침 영어 시험지를 치우려던 참이었어. 찰나의 순간 우리 둘의 손이 책상 위에 나타났어. 햇빛 아래에서 우리 둘의 손목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지? 이 붉은 점을 보자 나는 갑자기 멍해졌어. 전학생은 이 우연에 대해 눈치채지 못한 듯 자연스러운 어조로 물었어. 다음 시간 뭐예요? 나는 전학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꼼꼼히 관찰했어. 오랫동안 빤히 쳐다보자 전학생은 참다 못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 국어. 지금 수학인가? 전학생은 더욱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어.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 잘해요. 전학생은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쳐다봤어. 나중에 어느 반 선택할 거예요? 몰라. 나는 갑자기 굳어버렸어. 대답할 수 없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어. 지금은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거든. 손목에 있는 붉은 점을 보고 전학생이 어릴 적 희미한 꿈속에서 봤던 옆집 누나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의 손목에도 붉은 점이 있었기에 어릴 적 우리는 금동옥녀,
천생연분이라는 놀림을 받았었지. 저기, 이름이 뭐예요? 진실이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믿고 싶지 않았어. 전학생이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고 입을 열려는 순간 교실 문이 활짝 열리고 고여사가 시험지 더미를 들고 들어왔어. 반장은 시험지 나눠줘. 그래서 나는 대답을 듣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강단으로 걸어가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 고여사는 언제나 애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기 위해 시험지를 나눠주며 점수를 불러줬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 강무진, 125점,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강무진 또 1등이래. 이번에도 전교 1등 아니야? 솔직히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는데? 역시 반장. 문제 어려웠는데 저번보다 더 잘 봤대. 사실 내가 1등은 아니었어. 내 시험지 밑에 137점짜리가 있었거든. 우리 반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시험지를 잘못 가져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름만 적혀 있고 수험 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어. 선생님 시험지인가? 정보를 안 적으면 점수가 없을 텐데. 나는 시험지를 내려놨어. 고여사는 옆에서 계속 읽으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멍하니 소청료 137점지라고 읽었어. 교실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어. 누구야? 우리 반 아니지? 아는 사람 있어? 아무도 몰라.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뭔가를 기억해낸 듯 흥분해서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을 붙잡고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어. 모든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내 짝꿍이 천천히 일어서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낯익은 눈썹이 나를 멍하게 만들었지. 소청유는 내가 멍하게 쳐다보는 내 손에서 시험지를 빼앗아 내 표정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희미하게 웃었어. 고여사는 분명 만족스러워하며 새 학생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어. 소청유는 교실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소청유라고 합니다. 해외 호머튼 아카데미에서 졸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듣자 왠지 모르게 뭔가가 떠올랐어. 소청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 저는 중국 국적입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다시 굳어버렸어. 고여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유학 갔다가 고향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된 거구나. 소청유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고향이 최고입니다. 내 마음은 묘한 기분으로 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어. 자리로 돌아가 앉으니 소청유가 내 책상 위에 있고 온 내 시험지를 가지러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 어릴 적 나의 희미한 꿈속에 있던 옆집 누나와는 달리 그녀는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 우리 셋이 강단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마치 어른처럼 고여사와 능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나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 나는 문득 내 꿈은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릴 적 그녀가 나를 괴롭혔던 건 그저 어렸기 때문일까? 어른이 되면 다 철이 드는 법이지. 그래, 소청유가 내게 했던 못된 짓들 쿨하게 용서해주겠어. 기분 좋게 시험지를 받으려는데 웬걸? 손을 놓지 않네. 덤덤하게 멍청이라니? 순간 온갖 의심이 솟구쳐 올랐어. 하지만 소청유는 너무나 침착하게 내 시험지를 놔버렸어. 마치 내가 잘못 들은 것처럼. 머뭇거리며 시험지를 받아 책상에 놓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어. 대체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진짜로 방금 욕을 한 거야?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 유우를 아까 우리가 서 있던 곳으로 끌고 갔어. 걔가 바로 걔였어. 대박. 봤지? 내가 뭘 했어? 유우는 흥분해서 내 말을 끊었어. 내 말 좀 들어봐. 대박 사건 하나 더 있어. 유우는 흥분과 흥분으로 온몸을 떨며 말했어. 아까 다른 반 남자애들이 전학생이랑 친구 맺으려고 줄 섰잖아.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 왜 우리 반 애들은 아무도 안 나서지? 분명 적극적인 애들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애들이 다 가고 나서 애들끼리 그러는 거야?
그 QR코드, 전학생 거 아니래. 유우가 손을 쫙 펼쳤어. 설마. 내 거. 유우는 내 머리를 쥐어박았어. 상상력하고는. 전학생이 누굴 알겠어? 뻔하잖아. 고여사 거지. 나는 입을 쩍 벌리고 경악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 고여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친구 신청을 받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유우는 혀를 찼어. 진짜 대단하다니까. 내가 저 남자애들이었으면 소청료 완전 싫어했을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더니 덧붙이는 거야. 전학생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도도하기까지 해. 강무진, 넌 전생에 은하수를 구했나 보다. 어떻게 쟤랑 짝꿍이 되냐? 부럽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어. 전혀 기쁘지 않았지? 유우는 눈치채지 못하고 소청유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더니 불쑥 물었어. 맞다. 아까 하려던 말 뭐였지? 나는 침착하게 말했어. 나 소청유 알아. 유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나도 소청유 알아. 이름까지 예쁘잖아. 나는 다시 한번 덧붙였어. 소청유, 우리 옆집 살아. 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설마. 너 설마 뻥치는 거 아니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소청유는 내 소꿉친구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어. 4학년 때 이사 갔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유우는 연이은 폭탄 선언에 정신이 혼미해진 듯했어. 진짜야. 나는 한숨을 쉬었어. 내가 널 꼬셔서 뭐 하겠니? 유우는 흥분해서 내 팔을 마구 흔들었어. 나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 유우는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 가까운 물이 먼저 닿는 법이랬어. 그런 꿀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니. 넌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일주일 안에 청매중마 여신 꼬셔서 학교에 나타나란 말이야. 나는 입술을 실룩거렸어. 아까 소청유가 했던 멍청이라는 말이 떠올랐어. 이를 악물고 맹세했지? 나는 쟤랑 친해질 일 없어. 쟤랑 무슨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끼리 아는 관계밖에 없을 거야. 유우는 원망과 기대를 뒤섞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둘 사이에 무슨 사연 있는 거지? 빨리 말해봐. 그래서 나는 기억 저편에 숨겨둔 끔찍했던 괴롭힘 사건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어. 다 말하고 나니 유우는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유우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야. 나는 3년 동안 유우를 봐왔기에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나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 또 무슨 뻔한 로맨스 소설에 심취하신 거예요? 차가운 도시 여신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오빠, 너무 짓궂어? 뭐, 이런 거? 유우는 황홀경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어. 강무진, 너 그런 거 알아? 여자애들은 좋아하는 애 괴롭히면서 마음을 표현한대. 나는 반나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 너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너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없잖아. 소청유는 내 어린 시절의 악몽이었어. 유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 어린 시절의 악몽이 어른이 된 후에는 꿈결 같은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 제발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해. 넌 책 좀 그만 읽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교실 문 앞으로 갔어. 정숙이 옆 뒷문에서 소청유를 만났지.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종이컵과 정수기를 들고 물을 받고 있었어. 유우는 내게 윙크했지만 나는 못 본 척하고 태연하게 지나갔어. 유우는 내 자리에 앉자마자 뒷문 쪽을 살폈어. 소청유는 아직 컵에 물을 다 채우지 못했고 옆에는 남자애가 서 있었어. 유우는 고개를 갸웃했어. 소청유가 옆 남자애에게 정수기 카드를 건네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 남자애는 얼굴이 빨개진 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 저는 신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우는 자기소개를 듣고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어. 그런데 웬걸, 심결이잖아. 유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 심결은 유우와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거든.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학교 여신을 쫓아다니며 힘들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신이 유우에게 차를 몇 번이나 사줬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심결이 그 여신이랑 눈이 맞은 거야. 유우는 고백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둘은 이미 영화를 보러 갔지 뭐야. 그런데 심결이 강무진의 소꿉친구한테 찝쩍거리고 있다니.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유우는 내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흘끗 쳐다보고 눈을 굴리며 묘안을 떠올렸어. 재빨리 내 물컵을 들더니 어리둥절해하는 내 표정을 뒤로 한 채 능글맞은 얼굴로 말했어. 강무진, 물 마실래? 내가 떠다 줄게. 예전에는 짝꿍끼리 물을 떠다 주곤 했었지. 나는 얘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어. 유우는 재빨리 정수기 쪽으로 향했어. 곁눈질로 보니 소청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심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나는 유우와 심결이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유우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이상하고 내 컵을 굳이 들고 가는 것도 찜찜했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청유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 우리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뒷문 시계를 쳐다보는 척하고는 태연하게 다시 고개를 돌렸어. 한편 유우는 이미 전장에 도착해 있었지. 심결은 유우를 힐끗 쳐다보며 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중학교 때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유우가 불쑥 말을 꺼냈어. 소청유 씨, 짝꿍이 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소청유는 그 말을 듣자 멍해졌고 심결의 이야기는 중간에 끊겨버렸어. 유우는 컵을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유지했어.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소청유는 순순히 컵을 받았지만 정수기 카드는 없었어. 유우도 카드를 건네줄 생각이 없어 보였지. 유우는 소청유에게 컵을 건네주며 말했어. 그럼 내가 갖다 줘.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심결은 쳐다보지도 않고 쌩안이 가버렸어. 심결은 어이가 없었어. 유우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왜 강무진을 끌어들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 소청유는 강무진과 이제 막 짝꿍이 된 사이인데 벌써 그렇게 친해진 건가? 하지만 심결은 강무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냥 책벌레일 뿐이잖아. 소청유는 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저런 애한테 눈길이나 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유우를 힐끗 쳐다보며 일부러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 카드는 제가 낼게요. 괜히 티를 내는 것 같았어. 나는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었어.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 왠지 모르게 저 못 믿어온 이유가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어. 시야에 그림자가 드리우더니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컵이 내 앞에 놓였어. 나는 잽싸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노려봤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 컵 들고 무슨 짓 한 거야? 소청유는 컵을 들고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 나 늦었다고 삐진 거야? 응. 컵을 가져온 사람이 소청유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라 험악한 기세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더듬거리며 말했지? 왜 내가? 소청유는 태연하게 말했어. 내 친구가 컵을 줬어.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 나는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유우가 나에게 윙크하고 있었지.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봤어. 소청유는 내 험악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어. 하지만 반쯤 들다가 멈췄지.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 나는 경계하며 벽 쪽으로 몸을 뺐어. 뭘 하려는 거야? 소청유는 손을 거두며 천천히 말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왠지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것 같았어. 내 기억 속에서
어릴 적 옆집 누나는 늘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지. 기억 저편에 있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 머뭇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저기, 소청료 씨, 혹시 내가 아는 소청류 맞아? 소청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내게 다가왔어. 말투는 조금 불쾌한 듯 했지? 나는 내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알아볼 줄 알았는데 나는 삐죽거리며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묘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 아니, 내가 너를 잊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랜만이잖아. 옛날 일이기도 하고 나는 손목을 내밀어 그녀와 똑같은 붉은 점을 보여줬어. 이 점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그녀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거야. 소청유도 손목을 뒤집었어. 두 사람의 손목에 있는 붉은 점은 거의 똑같아서 기묘한 운명감을 자아냈지.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말투는 갑자기 차가워졌어. 아, 그래.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지. 뒤늦게 내 말이 조금 거슬렸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재빨리 해명했어. 내 말은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다 옛날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항상 나를 기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아니, 내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묻는 건 좀 그렇지. 소청유는 내 변명을 듣지도 않고 말했어.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어. 나는 멍해져서 대답했어. 아마 내 외모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서 그런가 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 소청유도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쳤어. 확실히 어릴 때부터 못생겼지? 나는 화가 났어. 어릴 적 나는 이 누나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지. 반박하면 내가 잘났다는 뜻이 되잖아. 하지만 깎아내리기에는 지금의 소청유는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그녀를 깎아내린다고 해도 전혀 타격이 없을 거야. 망설이는 사이 대답할 시기를 놓쳐버린 나는 짜증이 나서 고개를 돌려 책상에 엎드려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 쳐다보지도 않았지? 소청유는 흥미가 돋은 듯 펜으로 내 팔을 쿡쿡 찔렀어. 나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 강무진 씨, 숙제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짝꿍도 좀 챙겨줘. 새 짝꿍은 책 한 권 없잖아. 나는 숙제를 더욱 꽉 껴안았어. 심지어 벽 쪽으로 몸을 붙였지? 소청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펜으로 나를 찔렀어. 강무진 씨, 내 왼쪽은 벽이거든? 더 가면 아예 벽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덜덜 떨며 숙제를 꽉 껴안고 거의 책상에 파묻히다시피 엎드렸어. 소청유는 한숨을 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끼어들었어. 소청유 씨, 제 문제집 먼저 쓰세요. 다음 시간에 그림 그리러 가야 해서 책이 없거든요에 말을 건 사람은 심결이었어. 소청유와 나는 동시에 그를 쳐다봤지? 심결은 복도에 서서 상냥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고는 소청유에게 문제집을 건네줬지. 소청유는 심결의 손에 들린 문제집을 쳐다봤어. 표지에는 심결지라고 적혀 있었지.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문제집을 받지는 않았어.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 오늘은 웬일로 심결이 저렇게 적극적이지?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소청유를 쳐다보니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나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지. 제가 받기가 껄끄러운가? 나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심결의 문제집을 받아 책상에 놓았어. 잘 쓸게. 우리 반은 서로 잘 챙겨주거든. 소청유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 마치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지? 나는 눈을 껌벅거리며 억울해했어. 소청유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심결에게 조용히 말했어. 고마워. 심결은 힐끗 나를 쳐다보며 웃으며 말했어. 천만에. 소청유 씨,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해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마치 내가 소청유에게 문제집을 빌려주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 심결이 왜 저렇게 적대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유우가 그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어쨌든 내 자리는 서남쪽 구석이고 심결의 자리는 동북쪽 구석이라 부탁하러 가기가 귀찮기는 해. 심결이 소청유에게 문제집을 건네주러 온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었어. 찰나의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심결은 틈만 나면 우리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를 엿봐서 뭘 하려고. 설마.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소청유를 곁눈질로 힐끗 쳐다봤어. 첫눈에 반하기에는 너무 빠른데. 역시 홍한박명이라더니. 심결은 비웃으려고 몇 마디 하려다가도 옆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는 소청유를 쳐다보고는 그만뒀어.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아까 심결은 뒤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봤어. 저 녀석 수작 부리는 것도 수준급이라니까? 뻔히 말을 잘할 수 있는데도 굳이 귓속말을 하잖아. 마치 둘이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귓속말이야? 굳이 책상에 엎드려서 쿨한 척하는 것도 꼴불견이야. 심결이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 둘 사이를 방해하려는 거지.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다 쓰시면 제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저쪽 자리에요. 심결은 뒤쪽에 있는 자리를 가리켰어. 소청유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알았어. 고마워라고 대답했어. 심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는 가버렸어. 나는 전구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 마침 종이 쳤어. 선생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나는 소청유를 쳐다보지도 않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벽에 바짝 붙어 숙제를 계속했어. 소청유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 완전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비어있는 책상에서 옆에서 묵묵히 숙제하고 있는 내게로 향했지. 앞머리가 눈을 가려서 그녀의 시선은 볼 수 없었지만 소청유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우리 둘은 5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 5년이라는 시간은 키가 자라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지. 그래서 외모도 많이 변했어. 눈썹은 더 짙어졌고 이목구비도 더 뚜렷해졌지. 하지만 멍청하고 어수룩한 기질은 여전했어. 왠지 괴롭혀주고 싶어지는 얼굴이었지. 아침에 소청유가 집을 나섰을 때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어오는 남자애가 보였어. 멍한 표정으로. 그 나쁜 버릇은 여전했어. 소청유는 바로 알아차렸지. 하지만 5년이나 만나지 못했기에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는 싶었지만 너무 티 내고 싶지는 않았지. 그래서 일부러 부딪히는 척하며 사과하고 겸사겸사 그가 내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어. 스쳐 지나가면서 소청유는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 지금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 하면 할수록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 팔꿈치를 책상에 짚고 있었는데 불편해서 팔을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러고 보니 소청유가 나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는데 아직까지 비켜주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어. 교실은 너무나 조용했어. 나는 3초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돌려 소청유를 쳐다봤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마치 덜인 순간 소청유와 눈이 마주쳤어. 소청유는 심결의 문제집을 보고 있었지. 나는 멍해졌어. 그냥 우연이겠지?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펜으로 둘 사이의 책상을 톡톡 쳤어. 소청유가 고개를 돌리자 나는 조용히 말했어. 소청유 씨, 선 넘으셨는데요. 소청유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 뭘 넘었는데 그 말을 듣자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 내가 책상 가운데까지 다 넘어왔잖아. 내가 어려서 외국물 좀 먹고 와서 모국어가 서툴러도 괜찮은데 눈까지 멀었나 보네. 물론 속으로만 툴툴거렸지. 다시 펜으로 책상 경계선을 가리키며 여기 안 보여? 라고 말했어. 소청유는 태연하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 선은 내가 넘었지? 38선. 내가 83은 안 넘었거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부릅뜨며 그녀를 노려봤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
마치 맹랑한 강아지 같았지? 소청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너그럽게 용서해주기로 했는지 슬그머니 몸을 옮겼어. 종례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소청유는 심결의 문제집을 펼쳐보지도 않았지. 방과 후에 그녀는 통로 건너편에 앉은 여학생에게 문제집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자기는 심결이 어디에 앉는지 모른다면서. 그 여학생의 이름은 송맹맹이었는데 활발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렸지. 처음에는 소청유가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 탓에 말을 걸 엄두도 못 냈지만 소청유가 먼저 말을 걸어오자 태도가 부드러워 겉모습과는 달리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심결에게 문제집을 전해준 후 그녀는 소청유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 처음에는 잘 듣지 못했지만 송맹맹이 너무 많이 떠드는 바람에 나도 어렴풋이 엿들을 수 있었지. 송맹맹이 베이징 덕 먹어봤어? 외국에서 파는 젖먹이 돼지구이도 베이징 덕이랑 비슷하겠지? 어쨌든 다 굽는 거잖아. 연잎 딸구이도 진짜 맛있는데. 시간 되면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임가 해산물구이도 맛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소청유는 미소 지으며 나는 고기를 안 먹어 라고 말했어. 송맹맹은 하고 감탄하더니 말을 이었어. 저는 전기로 굽는 베이징 덕이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요즘 나라에서 신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전기구이를 응원해야죠. 전통적인 숯불구이는 환경오염이 심하잖아요. 소청유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 소청유는 송맹맹이 살짝 맛이 갔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가끔 졸거나 유우가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제압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소청유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 자랑할 것도 없었고 늘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늘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어. 종례가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고 숙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빠는 접대하러 가셨으니 밤늦게나 들어오실 거고 엄마가 화가 나시면 늘 다정하신 아빠만이 나를 달래주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하자 오후 내내 침울하고 지루했어. 소청유도 내가 멍하니 영어 시험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는지 힐끗 옆눈으로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 시험 망쳤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그 태도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녀를 노려보며 딱딱하게 말했어. 그럴 리가 있겠어? 소청유가 전학 온 것은 우리가 월말고사를 치르기 직전이었어. 사실 그녀는 이미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시험을 치렀지. 결과는 모두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 영어를 제외하고는 수학은 150점 만점이었지. 국어는 만점은 아니었지만 반에서 1등, 심지어 전교 1등이었어. 나는 이를 갈며 어떻게 저렇게 점수가 높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지. 소청유는 천천히 시험지를 치우며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내 시험지는 보고 싶지도 않겠지? 라고 말했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 좌우를 둘러보며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씩 웃으며 그녀를 노려봤어. 나도 너 보고 싶지 않아? 소청유는 의미심장하게 윙크했어. 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웃기시네. 나는 냉소적으로 말하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 난 간다. 소청유도 나를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갔어. 교실 문 앞에서 송맹맹을 만났어. 송맹맹은 우리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 너네 둘 친하구나. 그 말에 복도에 있던 몇몇 남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힐끔거렸어. 송맹맹의 말을 듣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 나는 당황해서 즉시 얼굴을 굳히며 무슨 헛소리야? 소청유 씨가 학교를 못 찾아서 길 안내해주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어. 송맹맹은 하고 대답하며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내려갔어. 송맹맹은 늘 서둘러 하교했지. 나는 왜 이렇게 소청유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소청유 씨, 가자라고 말하고 재빨리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간 다음
속도를 늦추고 소청유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계속 걸어갔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새로 전학 온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 어떤 사람은 나를 가리키며 저 녀석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이번 생에 전학생이랑 짝꿍이 된 거래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그 말을 듣자 무력감이 느껴졌어. 앞으로 나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소청유가 따라잡았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걸어갔지. 정문에서 나오려면 벚꽃길을 지나가야 해. 길 양쪽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곳의 벚나무는 대부분 10월에 피는 종들이지. 지금은 딱 개화 시기라 매일 밤과 후면 남녀 학생들이 꽃 구경을 하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현란하게 흩날리는 꽃잎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켰어. 나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늦춰 코끝으로 전해지는 벚꽃 향기를 음미하곤 했어. 오늘따라 마침 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지.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어. 나도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스마트폰도 없었고 있다 해도 감히 꺼낼 수 없었어. 어쨌든 우리 학교는 스마트폰 검사가 엄청나게 엄격하거든. 하지만 갓 전학 온 저 전학생은 아직 SNS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 나는 기쁜 마음에 몸을 돌려 소청유에게 스마트폰을 빌리려고 했어. 그런데 찰칵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지? 굳어진 채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소청유를 쳐다봤어. 소청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켰네. 미안지라고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우물 찍은 거야. 보여줘 라고 말했어. 소청유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사람 많은 데서 소란 피우면 안 돼 라고 말했어. 그녀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뺏을 수도 없었고 화를 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지. 그러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예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멍하니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어. 소청유, 너 어릴 때처럼 함부로 괴롭히지 마. 소청유는 어깨를 으쓱했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청유의 완벽한 몸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뛰쳐나갔어. 더 이상 쟤랑 상대할 수 없으니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어. 어릴 적 나를 괴롭히던 못된 옆집 누나가 지금은 내 짝꿍이 되었다니. 나는 속도를 더 높였어.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 나를 불렀어. 무진아, 나는 멈춰 서서 좌우를 둘러봤지만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헛것을 들었나? 나는 망설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 막 길가에 다다랐을 때 시야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어. 그러더니 앞좌석 창문이 내려가면서 예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지. 여자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 무진아,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어. 나는 놀라서 입을 가렸지. 엄마. 등 뒤에서 소청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일이야? 어릴 적 맹씨름하던 이모잖아. 우리 옆집 살았잖아. 이모는 소청유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라고 말하며 차 뒷문을 열었어. 이제 기억났네. 이모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웃었어. 가자. 너희 부모님이 호텔에서 기다리셔.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 엄마가 점심에 아빠가 오랜 친구를 만나러 접대하러 간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이모였던 거야. 차로 30분 정도 달려 호텔에 도착했고 과연 부모님이 계셨어. 나는 아빠 옆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 이모부 안녕하세요. 이모부는 미소 지으며 답인사를 하고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키와 자기 키를 비교했어. 어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컸어. 아빠도 웃으며 그러게. 벌써 고등학생이라니까? 마치 무진이가 똥 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에 나는 부끄러워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지. 재빨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다들 자리에 앉았어. 나는 엄마 옆에 앉았고 소청유는 이모 옆에 앉았어. 또다시 우리 둘은 옆자리에 앉게 되었지.
자리에 앉자마자 소청유가 의자를 끌어줬어. 나는 할 말을 잃었지? 내가 아는 소청유가 맞나? 어른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엄마가 내 팔을 툭 치며 왜 인사를 안 하니? 내 어릴 적 소청유 이모잖아. 기억 안 나? 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다시 말했어. 왜 그러니? 내 어릴 적 소청유 누나잖아. 기억 안 나? 그때 이모가 끼어들었어. 신기하네요. 이번에 청유 전학 수속 밟으면서 청유가 아무 반이나 골랐는데 무진이 반이었지 뭐예요? 게다가 둘이 짝꿍까지 됐대요. 누나라고 해야 하나. 드디어 화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옆에 앉아있는 가식늘 하위권을 맴도는 심결은 콧방귀를 뀌며 지번에 내가 3등이나 올랐거든 이라고 말했어.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신경 꺼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교실로 들어갔어. 교실에 들어가자 세 무리의 학생들이 영사기 화면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성적표를 훔쳐봤어. 이 페이지에서 신결의 이름을 찾았지? 52등, 우리 반은 총 65명이었어. 그제서야 나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 자리로 향했어. 심결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나를 따라왔어. 강무진, 왜 웃어? 내가 발전하면 안 돼? 내가 추락하면 안 돼? 그 말을 듣자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안 돼라고 말했어. 심결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그럼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내 등수가 너를 넘어설 텐데? 어때? 이제 좀 불안해? 라고 물었어. 아니, 그때 누군가가 끼어들었어. 내가 카드게임이라도 하는 줄 알아? 내가 한 판 이기면 내가 한 판 이기고 류우가 다가와 내 책상 위에 요구르트 한 상자를 올려놓았어. 그는 씩 웃으며 무진아, 형이 왔다 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심결을 쳐다보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심결, 마시고 싶어? 나 머리에 좋은 호두맛 요구르트도 있는데 라고 덧붙였지. 그 말을 듣자 심결은 우리를 노려보며 화를 버럭 내고는 가버렸어. 나는 심결의 뒷모습을 보며 쟤 원래 저래? 은근 귀엽네 라고 물었어. 심결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유우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 저 녀석이 멍청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 멍청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멍청한 척해서 내 여신을 꼬셨다고 하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멍청하기만 하고 재수 없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심결이 왜 갑자기 나한테 저렇게 적대적인 거지? 어제 내 물컵 들고 뭘 했는지 아직 안 물어봤는데 라고 말했어. 유우는 당황하더니 아첨하는 표정으로 무진아, 내가 요구르트 사줬잖아. 그걸로 퉁치자 라고 말했어. 유우가 나에게 사과하려고 요구르트를 사왔다는 뜻이었어. 나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성적표를 본 것 때문이잖아. 그러자 유우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며 내 귓가에 속삭였어. 사실개종 골탕 먹여주려고 내 컵 들고 소청유한테 소청유 씨, 짝꿍이 부탁해서 물 좀 떠다 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야. 게다가 정수기 카드도 안 줬어. 소청유가 심결 카드 써서 내 물 떠줬을걸. 그 말을 듣자 나는 감동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유우를 쳐다봤어. 유우는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재빨리 도망쳤어. 나도 쫓아가려 했지만 시야에 한 아름다운 그림자가 교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발이 묶여버렸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어. 소청유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리로 가지 않고 영사기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 마치 낯선 사람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지. 몇몇 사람들은 저절로 자리를 비켜주면서 더 잘 볼 수 있게 해줬어. 반에서 유일하게 소청유와 말을 나누는 반장도 성적표를 보고 있었어. 그는 유학파 엄친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소청유 씨,
우리 반 애들 점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들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점수가 낮은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실력을 유지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반 학급위원은 100점을 넘겼고요. 그리고 저희 반 수학반장도 120점이나 받았어요. 소청유는 듣는 둥 마는 둥 간헐적으로 긍이라고 대답했지만 시선은 반장을 향하지 않고 계속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 반장은 계속해서 저희 반 국어반장은 소청유 씨의 짝꿍이기도 한 강무진인데 이번에도 1등을 했어요. 전교 2등이고요. 그런데 왜 이름이 없지? 라며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어. 평소에 항상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망쳤지? 그 말을 듣자 소청유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 마침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 그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반장이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는지 다시 소청유를 불렀어. 소청유 씨, 고 여사가 교무실에 가서 책 받아오래요. 소청유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색 가방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긍이라고 대답했어. 반장이 다시 말했어. 혹시 교무실이 어딘지 기억 안 나면 강무진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 소청유는 너무나 뻔한 수작이라는 것을 아는지 입술을 혀로 핥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삼키며 미소 지으며 아, 맞다. 깜빡했네 라고 말했어. 나는 귀찮아서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반장. 나 숙제 걷어야 해라고 변명했어. 반장은 눈을 부릅뜨며 지금 다 걷었잖아. 아직 안 낸 애들 숙제는 내가 알아서 받아야지. 그동안 나도 숙제 다 끝낼 테니까. 어서 가, 라고 말했어.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반장 녀석, 두고 보자. 반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자. 소청유 씨라고 말하고 앞장섰어.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교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 그래서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소청유에게 들어가서 고여사 찾으면 돼. 난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가려고 했어. 그러자 소청유가 조용히 내 셔츠 소매를 잡아당겼어. 착한 일은 끝까지 해야지. 왜 하던 짓을 멈추고 그래, 응? 국어 반장 씨, 그녀는 윙크했어. 교무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안에서 수만 번 뇌까렸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남을 도와줘야 하는 건데? 역시 여자애들은 애교를 부리면 살기가 더 편한 법이야. 사실 소청유가 나를 붙잡아 둔 것은 옳았어. 소청유가 받아야 할 책이 너무 많았거든. 게다가 체육복도 2벌이나 있었지. 봄과 의룡, 여름용 모두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는데 봉투가 너무 미끄러웠어. 소청유는 짐을 안고 교무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체육복 봉투를 놓쳐 유쾌하게 차를 받아든 유우는 아첨하는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소청유가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 유우는 어쩐지 지금 상황이 수라장 같다고 생각했어. 강무진은 그 수라장의 주인공이었지. 그때 유우는 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얼굴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 유우는 내 등을 냅다 쳤어. 강무진, 안 일어나면 나 너 탄광에 팔아버린다. 나는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내며 몽롱하게 눈을 떴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 시끄러워. 자게 좀 내버려 둬 엉아. 일어나서 내 꼴 좀 봐봐. 유우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 나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툭 쳤어. 마침 누군가가 만져졌지? 나는 짝꿍인 유우라고 생각하고 쓰다듬 해준 다음 손을 잡고 엎드려 버렸어. 손이 눌려버린 소청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유우는 더 이상 내 꼴을 볼 수 없었는지 차가운 차를 내 뒷덜미에 가져다 댔어. 2초 후 나는 깜짝 놀라 내 뒷덜미에 대고 있던 것을 밀어내고 허둥지둥 일어났어. 여전히 몽롱한 채로 고개를 들어 세 사람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눈을 의심했지만 새 유령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지. 유령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며 점점 정신을 차렸어. 왜 그래? 유우는 턱을 쳐들며 내 흉한 손을 가리켰어. 나는 시선을 따라갔지? 1초 후에야 내 손이 소청유의 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쏜살같이 손을 떼고 귀가 살짝 빨개진 채로 날카롭게 물었어. 내가 왜 내 손을 잡고 그래? 소청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유우는 더 이상 내 추한 꼴을 볼 수 없었는지 휴지를 꺼내 내 얼굴을 닦아줬어. 닥쳐, 조상님아. 얼굴이나 닦아 침이라도 흘린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입가를 닦으려는데 유우가 옆에 있던 여자의 화장용 거울을 빌려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3초 동안 쳐다봤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리 지르는 것을 겨우 참아냈지만 지금 내 기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지. 양우정은 괜찮아. 귀여운데. 창피하면 나도 얼굴에 똑같이 그려줄게 라고 말하며 나를 달래줬어. 그제서야 양우정도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잠시 멍해 있다가 작은 거울을 들고 얼굴에 묻은 잉크를 닦으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른 학교에 교류하러 갔다며? 라고 물었어. 너무 안 지워져. 얼굴만 빨개졌네. 양우정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너희 주려고 차를 좀 샀어라고 대답했어. 양우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찹쌀떡과 엑스트라 샤데 젤리까지 추가된 차를 가리켰어. 나는 아하고 감탄했지. 그러자 소청유가 힐끗 쳐다봤어. 나는 눈치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양우정에게 맨날 그렇게 읊어대지 않아도 돼. 내가 돼지인 줄 알겠다 라고 말했어. 양우정은 웃으며 토핑은 전부 다 넣었잖아. 무슨 죽 드세요? 라고 말했지. 소청유는 싸늘하게 웃으며 영양죽이요. 라고 덧붙였어.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내 손이 얼굴을 닦다 멈칫했어. 왠지 모르게 지금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옆에서 구경하던 유우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지? 나는 양우정에게 먼저 대답했어. 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린 채 소청유를 노려봤어. 양우정은 여전히 뭔가 말하려 하고 있었어.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나는 소청유를 쳐다보며 맞다. 왜 내 얼굴에 잉크 자국이 있는 거야? 나 펜 안 들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자는 틈에 얼굴에 그린 거야? 라고 말했어. 소청유는 웃음을 터뜨리며 음산한 목소리로 강무진, 다음 시간에도 또 졸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했어. 양우정은 소청유를 쳐다보며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펜을 뺏었거든요 라고 말했지. 나는 아하고 감탄했어. 소청유는 양우정을 힐끗 쳐다봤어. 양우정은 세수하러 가 그렇게 닦아서는 안 지워져 라고 말했고 유우도 간식하고 차도 가지고 가 세수하고 와서 운동장에서 먹자라고 덧붙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속에 있던 간식을 꺼냈어. 그러고 나서 가방에서 돈을 꺼냈지. 뭐 하려고 돈 꺼내? 또 뭐 사 먹으려고? 유우가 물었어. 아니. 차값 줘야지. 나는 돈을 세서 15원을 꺼내 양우정에게 건넸어. 됐어. 친구끼리 돈으로 갚고 그러면 우정의 금간 흔쾌히 차를 받아든 유우는 아첨하는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소청유가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 유우는 어쩐지 지금 상황이 수라장 같다고 생각했어. 강무진은 그 수라장의 주인공이었지. 그때 유우는 내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얼굴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 유우는 내 등을 냅다 쳤어. 강무진, 안 일어나면 나 너 탄광에 팔아버린다. 나는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내며 몽롱하게 눈을 떴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 시끄러워. 자게 좀 내버려 더 형아. 일어나서 내 꼴 좀 봐봐. 유우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 나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툭 쳤어. 마침 누군가가 만져졌지?
나는 짝꿍인 유우라고 생각하고 쓰다듬 해준 다음 손을 잡고 엎드려 버렸어. 손이 눌려버린 소청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유우는 더 이상 내 추한 꼴을 볼 수 없었는지 차가운 차를 내 뒷덜미에 가져다 댔어. 2초 후 나는 깜짝 놀라 내 뒷덜미에 대고 있던 것을 밀어내고 허둥지둥 일어났어. 여전히 몽롱한 채로 고개를 들어 세 사람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눈을 의심했지만 세 유령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지. 유령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며 점점 정신을 차렸어. 왜 그래? 유우는 턱을 쳐들며 내 흉한 손을 가리켰어. 나는 시선을 따라갔지. 1초 후에야 내 손이 소청유의 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쏜살같이 손을 떼고 귀가 살짝 빨개진 채로 날카롭게 물었어. 내가 왜 내 손을 잡고 그래? 소청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유우는 더 이상 내 추한 꼴을 볼 수 없었는지 휴지를 꺼내 내 얼굴을 닦아줬어. 닥쳐, 조상님아. 얼굴이나 닦아 침이라도 흘린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입가를 닦으려는데 유우가 옆에 있던 여자의 화장용 거울을 빌려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3초 동안 쳐다봤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리 지르는 것을 겨우 참아냈지만 지금 내 기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지. 양우정은 괜찮아. 귀여운데. 창피하면 나도 얼굴에 똑같이 그려줄게 라고 말하며 나를 달래줬어. 그제서야 양우정도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잠시 멍해 있다가 작은 거울을 들고 얼굴에 묻은 잉크를 닦으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른 학교에 교류하러 갔다며? 라고 물었어. 너무 안 지워져. 얼굴만 빨개졌네. 양우정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너희 주려고 차를 좀 샀어라고 대답했어. 양우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찹쌀떡과 엑스트라 샤데 젤리까지 추가된 차를 가리켰어. 나는 아하고 감탄했지. 그러자 소청유가 힐끗 쳐다봤어. 나는 눈치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양우정에게 맨날 그렇게 읊어대지 않아도 돼. 내가 돼지인 줄 알겠다 라고 말했어. 양우정은 웃으며 토핑은 전부 다 넣었잖아. 무슨 죽 드세요? 라고 말했지. 소청유는 싸늘하게 웃으며 영양죽이요. 라고 덧붙였어.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내 손이 얼굴을 닦다 멈칫했어. 왠지 모르게 지금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옆에서 구경하던 유우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지? 나는 양우정에게 먼저 대답했어. 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거울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린 채 소청유를 노려봤어. 양우정은 여전히 뭔가 말하려 하고 있었어.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나는 소청유를 쳐다보며 맞다. 왜 내 얼굴에 잉크 자국이 있는 거야? 나 펜 안 들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자는 틈에 얼굴에 그린 거야? 라고 말했어. 소청유는 웃음을 터뜨리며 음산한 목소리로 강무진, 다음 시간에도 또 졸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했어. 양우정은 소청유를 쳐다보며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펜을 뺏었거든요 라고 말했지. 나는 아하고 감탄했어. 소청유는 양우정을 힐끗 쳐다봤어. 양우정은 세수하러 가 그렇게 닦아서는 안 지워져 라고 말했고 유우도 간식하고 차도 가지고 가 세수하고 와서 운동장에서 먹자라고 덧붙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속에 있던 간식을 꺼냈어. 그러고 나서 가방에서 돈을 꺼냈지. 뭐 하려고 돈 꺼내? 또 뭐 사 먹으려고? 유우가 물었어. 아니. 차값 줘야지. 나는 돈을 세서 15원을 꺼내 양우정에게 건넸어. 됐어. 친구끼리 돈으로 갚고 그러면 우정에 금간다고. 그럼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라고 대답했지. 그렇게 돈을 집어넣고 휴지로 얼굴을 가린 채 우리는 재빨리 교실을 빠져나왔어. 소청유 주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지.
웅성거리는 소리는 그녀에게서 멀어졌어.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고 있었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조하듯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우리는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어. 나와 유우는 간식을 뜯기 시작했고 양우정은 감자칩을 한 입에 넣으며 강무진, 왜 한 번도 내 짝꿍을 본 적이 없을까? 너희 반내 맞지? 라고 물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소청유에 대한 말을 인용했어. 유학생 엄친딸이래. 재색을 겸비했대.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을 덧붙였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변덕스럽고 무례한 꼬마 마녀일 뿐이야. 유우는 멍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쟤한테 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양우정이 옆에 있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 없었어. 그저 고개를 저었지? 험악한 내 표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야. 양우정은 안심한 듯 했지만 유우에게는 따로 자세하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간식을 꺼내 양우정과 나눠 먹었고 순식간에 절반 이상을 해치웠어. 양우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 그녀가 가자마자 유우는 내 짝꿍하고 엄청 친한가 보네. 엄청 빠르다라고 물었어? 그러게. 끔찍한 성격 덕분에 어릴 적 이후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어릴 적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소청유만 보면 짜증이 솟구치거든. 나는 속으로 툴툴거리면서도 유우가 하품을 하는 틈을 타 감자칩 한 봉지를 슬쩍 가방에 집어넣었어. 유우가 눈치채기도 전에 더 물어보려는 찰나 양우정이 돌아왔어. 그래서 나는 늦었으니까 가자라고 재촉했어. 양우정은 시계를 보더니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라고 말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갔다 올게. 양우정은 나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나으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나와 유우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줬어. 그녀가 가자 나는 유우의 팔을 잡아 끌며 먼저 가이나 운동장에서 볼일 좀 보고 올게라고 말했어. 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진짜 볼일 보러 가는 거야? 핑계대고 도망치려는 줄 알았는데 라고 물었어. 나는 깜짝 놀랐어. 혹시 유우가 내가 몰래 감자칩을 숨긴 것을 본 걸까?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왜 핑계를 대? 라고 반박했지. 유우도 깜짝 놀라 뭔가 눈치챈 듯 했어. 내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게 분명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먼저 간다. 시간 잘 맞춰서 늦지 마. 두 사람은 서로 딴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 나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아 감자칩을 맛볼 생각에 들떠 있었지. 나는 몰래 감자칩을 먹으려고 그늘진 곳으로 향했어. 몇 걸음 걷기도 전에 옆에 있는 작은 무대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 저 뒷모습은 소청유잖아. 설마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나? 인사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었어. 나는 몰래 감자칩을 먹으려고 이곳에 온